때는 1940년대 미국 군인들의 관물대 안에는 핀으로 고정시켜놓은 여자라는 뜻의 일명 핀업걸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였습니다. 군인들의 핀업걸로 단연코 가장 인기 있었던 여자는 바로 진티언이라는 여성이었죠. 하루는 이 진티언이가 수천 명의 군인들이 있는 곳에 위문 행사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군인들이 그녀와 악수라도 한번 해보겠다며 득달같이 달려들었죠. 그런데 바로 이날 이름 모를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진티언이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에 휘말리고 마는데, 사실 진티언이는 이미 데뷔 때부터 워낙 유명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때는 진티언이가 무명으로 연극 일을 하던 시절, 때낮에 진티언이가 출연하는 연극을 본 영화 관계자가 그녀에게 완전히 반해 영화계 데뷔를 제안했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이 영화 관계자는 한 무도회장을 갔다가 여기서 격렬하게 춤을 추는 또 다른 여자에게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아까 낮에 봤던 진티언이보다도 더 매력적이라 생각해 남자는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진티언이의 캐스팅을 번복하고 이 여자를 캐스팅하기로 마음을 바꿨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낮과 밤에 각각 반했던 이 두 여자는 모두 진티언이었습니다. 낮에 봤던 우아한 모습과 밤에 봤던 관능적인 모습이 이미지가 확 달라서 동일 인물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다른 매력을 갖춘 이 여자가 완벽하다고 생각한 남자는 특이한 계약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지금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며 앞으로 성형수술은 물론이고 치아교정까지도 금지한다는 조항을 내걸었죠. 사실 진티언이는 평생 돌출된 앞니를 콤플렉스로 여겼는데 이조차도 영화사는 그녀만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티언이는 한 서부국 영화로 영화계에 데뷔를 하게 되죠. 첫 영화에서부터 여주인공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화사는 진티언이가 분명 남자들로부터 열렬한 반응을 얻을 거라 예상했건만, 그러나 영화사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진티언이에게 열광한 건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었습니다. 영화 속 진티언이는 상류층 여성으로 나오는데 이 고상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 당시 여자들의 워너비가 되었던 것이죠. 특히 오믈렛을 접어 얹어놓은 것 같은 진티언이만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은 미국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열광하는 대중들과는 달리 진티언이는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에 질색했죠.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일단 자신의 목소리를 끔찍히도 싫어했죠. 사실 이건 그 시대의 웬만한 배우들이 겪었던 흔한 증상이었습니다. 당시는 녹음이나 녹화 장비가 보편화되지 않았기에 일반인들은 평생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볼 일이 없었죠. 이러다 보니 유일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던 당시의 연예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이질적인 목소리에 충격을 받곤 했습니다. 진티언이는 마치 자신의 목소리가 화가 나서 빽빽거리는 미니마우스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I'll tell you how I know and why I've got to go to Liberty. I wanted to make the cookies like your mother. 게다가 진티언이는 계약 조항 때문에 끝내 교정하지 못했던 자신의 앞니를 싫어했는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립스틱을 도톰하게 바르거나 웃을 때는 일부러 비스듬하게 미소를 지어 조금이나마 치아를 가리려 했죠. 그런데 이런 미소가 오히려 우아해 보인다며 진티언이만의 트레이드마크로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분장에 따라 각기 다른 이국적 매력을 풍기기도 했어서 아랍 여자, 인도인, 남미인 등 다양한 인종도 연기했죠. 이렇듯 최고의 스타로 주목을 받던 이 시기에 진티언이는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올레그 카신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대형 영화 제작사에서 의상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죠. 젠틀한 이미지인데다가 러시아 귀족 출신이었던 그는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진티언이 역시 이 남자에게 금세 빠져들었죠. 같은 업계에 몸담고 있다 보니 더욱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연인이 된 이들은 곧 결혼까지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이를 가로막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진티언이의 아버지였죠. 부잣집 상류층이던 아버지는 당시 인기 절정이며 상류층 집안인 자신의 딸과는 정반대로 수입도 변변치 않고 러시아 이민자인 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딸이 100배는 더 아깝다고 생각했죠. 당시 보수적인 진티언이의 집안에선 아버지의 말은 곧 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진티언이는 아버지의 반대를 이겨낼 수 없었고 눈물을 머금으며 올레그에게 작별을 구했죠. 그런데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티언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자신의 결혼을 막아세웠던 장본인인 아버지가 항상 상류층으로서 체면과 도덕을 강조하던 그 아버지가 알고 보니 어머니의 절친과 뒤에서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믿고 존경했던 아버지의 불륜에 진티언이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에 큰 의문을 품게 됐고 결국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올레그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한 그녀는 올레그와 그날 밤 바로 야반 도주를 해버립니다.
해버리죠. 이들이 향한 곳은 라스베가스였습니다. 라스베가스는 미국에서 결혼 절차가 가장 빠르고 간단한 도시였죠. 라스베가스에선 신분증만 있으면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24시간 언제든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티언이는 소속사는 물론 부모님조차 모르게 둘만의 초고속 결혼식을 올렸죠. 이 소식을 알게 된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딸과의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심지어는 혼인무효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아버지는 얼마 안가 진짜로 소송을 걸어왔는데 단순히 혼인무효만 주장한 게 아니라 진티언이로부터 금전적인 보상까지 요구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부터 자신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배우로 성공할 수 있었다며 향후 수입의 25%를 지급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소송 도중 아버지에 대한 한 의외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동안 아버지가 이미 진티언이가 벌어들인 돈을 탕진해 왔다는 사실이죠. 미성년자 시절 진티언이의 수입을 관리하고 있던 아버지가 진티언이의 돈을 자신의 사업에 몽땅 투자했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 큰 빚을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불륜으로 인해 아내와 이혼을 하고 불륜녀와 새 살림을 차린 상태였는데 빚도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집까지 압류된 상황이었죠. 이러다 보니 아버지는 무리한 조건을 내걸면서까지 딸에게 소송을 걸어서 돈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1년에 걸친 분영안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죠. 결국 법원은 진티언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건 다행이긴 했으나 이 순간 진티언이는 비로소 아버지를 영원히 잃게 됐죠. 하지만 진티언이의 진정한 비극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군대 위문 행사. 당시 미국 군대에선 인기 여자 연예인들을 초청해 일명 할리우드 매점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전쟁 출병을 앞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와 장병들에게 음식을 서빙해주고 말동무도 해주던 행사였죠. 자원봉사를 했던 많은 연예인들이 있었지만 진티언이의 인기는 유독 특별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출연했던 썬더버드라는 영화 때문이었는데 이 영화는 애초에 국방부의 지원을 받은 군인들을 모집할 홍보용 영화로서 여기서 진티언이는 군복까지 걸치고 숨머질 듯한 관능미를 선보였죠. 특히 물탱크에서의 목욕신이 엄청난 화제가 된 데다가 영화 속 그녀가 맡은 캐릭터는 멀리 떠난 군인 남자친구를 잊지 못하는 역할이라 군인들 사이에선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군인의 아내로서 이상형에 가까운 이미지라며 각광받았습니다. 게다가 보통 연예인은 결혼 후에 인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진티언이의 경우에는 결혼 이후 남편 때문에 오히려 더 인기가 올랐죠. 남편인 올레그가 러시아의 귀족 자기까지 포기하며 미국 시민권을 택하고 미군에 자원 입대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진티언이는 미군 남편을 둔 아내로서 더욱더 각광을 받았고 군인치고 그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런 진티언이가 자원봉사를 하러 할리우드 매점을 찾았던 것도 뱃속에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음에도 군입대한 남편 생각이 나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장병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며 좋은 마음으로 무리를 해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향했던 이곳에서 진티언이는 이후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게 될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매점 행사 자체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매점 행사가 끝난 며칠 뒤부터 시작됐죠. 그날따라 온몸에 극심한 가려움증을 느낀 진티언이는 어느 날 아침 유독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거울을 봐보자 온몸에 붉은 두드러기가 돋아 있었죠. 임신한 몸이었던지라 함부로 약을 먹거나 바를 수도 없었고 이에 진티언이는 병원으로 향해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검사 결과 풍진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당시 군부대는 풍진이 유행하고 있었기에 아마도 할리우드 매점 행사를 갔다가 올마온 듯 했습니다. 의사는 보통 3-4일만 고생을 하면 두드러기가 가라앉는다며 휴식을 잘 취하라는 말만 해준 채 진티언이를 돌려보냈죠. 그리고 의사의 말대로 정말로 며칠 뒤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진티언이는 그저 별것 아닌 작은 해프닝이었나 싶었죠. 하지만 모든 게 괜찮아 보였던 진티언이와는 달리 이 순간 뱃속의 아이에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출산과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무려 2개월이나 앞둔 시점에 아이가 나오게 됐는데 몸무게가 겨우 1kg가 조금 넘는 심각한 미숙아가 나왔죠. 당장이라도 숨이 꺼질 듯 위태로워 무려 11번에 걸친 수혈까지 받았어야 했습니다. 의료진의 숨가쁜 노력으로 겨우 안정기에 접어들었나 싶던 찰나 진티언이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게 되죠. 아이가 영원히 앞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은 채 태어난 것 같다며 말이죠.
하죠. 그리고는 혼란에 빠져있던 진티언이에게 의사는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임신 중에 풍진에 걸린 적이 있냐는 것이었죠. 풍진은 태아에게 치명적인 병이라며 말이죠. 며칠만 고생하고 다 나았던 병이라고만 생각했었기에 진티언이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품 안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내 아이가 평생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건 그 어떤 부모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죠. 의사의 오진이거나 자라면서 뒤늦게라도 조금씩 나아지진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태는 더 악화돼 결국 아이는 정신지체 판정까지 받았죠. 믿기지 않은 현실에 미국 전역을 돌며 유명한 의사들을 다 만나봤건만 모두가 같은 진단을 내릴 뿐이었습니다. 이제 진티언이는 절망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인생의 불합리함을 저주하며 처절하게 울며 이런 생각만 곱씹었죠. 그날 할리우드 매점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이의 인생과 나의 미래는 지금과는 다르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이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때는 하루하루 절망으로 살아가던 진티언이가 어느 모임에 갔을 때였습니다. 처음 보는 한 젊은 여자가 조심스레 다가오더니 혹시 자신을 기억하시겠냐며 말을 걸어왔죠. 진티언이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조금은 서운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해왔죠. 자신을 해병대에서 복무 중인 여군이라고 소개한 이 여자는 2년 전 할리우드 매점에서 진티언이를 만났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티언이는 이 여자가 이 다음으로 내뱉은 말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죠. 여자는 진티언이를 빤히 쳐다보더니 혹시 그날 풍진에 걸리지 않았냐고 물어왔습니다. 진티언이는 이 말의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죠. 이 말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를 그 짧은 순간에 파악하려 했었습니다. 여자는 이윽고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짓더니 사실 그때 전 풍진에 걸렸었는데 그날 격리 지침을 어기고 몰래 할리우드 매점에 갔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배우인 당신을 어떻게든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이 여자는 그날의 일을 무용담처럼 여기며 마치 자신을 칭찬해달라는 듯 해맑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진티언이는 그날 할리우드 매점에서 자신에게 볼뽀뽀를 해줬던 한 여군이 떠올랐죠. 이 순간 진티언이는 형용할 수 없는 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과 아이에게 평생의 불행을 안겨다준 장본인이 바로 눈앞에서 별일이 아닌 일탈을 벌였다는 듯 개념 없이 생글생글 웃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화를 내본들 바뀔 것은 하나도 없었고 분노는 곧 허탈감으로 바뀌어 진티언이는 그저 멍한 눈빛으로 여군이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진티언이는 이날을 회상하며 이 사건 이후로 난 두 번 다시는 누군가의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죠. 이날의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진티언이는 이날 이후 하루하루 무너져 갔습니다. 도저히 육아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다른 전문 시설로 보내게 됐고, 딸의 장애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도 잦아지며 남편과의 사이에도 점점 균열이 생겼죠. 이런 시기에 딸의 장애에 대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였습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당시 재산 규모가 미국 내에서 손꼽히던 대부호이자 영화 제작자였죠. 사실 이 남자는 진티언이의 결혼 전 그녀에게 고백을 했다 차인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워드는 이 시기 넘치는 돈으로 선물 공세를 했지만 진티언이는 그의 바람둥이 이미지가 믿음이 안 간다며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둘은 같은 영화계에 일을 했기에 친구 관계는 유지했습니다. 하워드는 진티언이의 딸이 장애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된 후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미국 최고의 전문의를 소개시켜주고 고가의 의료비마저도 지원해줬죠. 심지어는 필요한 만큼 쓰라며 백지수표를 써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넘쳐나는 남자라지만 이렇게까지 진티언이를 챙겨주자 남편이 놀래그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진티언이는 딸을 위해서라며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다 받자고 어필했지만 원래 그 남자가 분명 꿍꿍이가 있어서 잘해주는 거라며 진티언이에게 그 남자와 당장 연을 끊으라고 요구했죠. 결국 이들은 서로의 의견만을 내세우다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며 별것까지 하게 됩니다. 원래 진티언이의 불륜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의심이 극에 달한 원래는 한 끔찍한 사건을 벌이고 마는데, 때는 어느 야심한 시각, 원래 그는 별거 중인 진티언이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녀가 복귀할 때까지 집 앞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진티언이가 하워드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죠. 집 앞에 도착한 하워드는 조수석 문까지 직접 열어주는 등 이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원래 그는 둘의 불륜을 확신해버렸죠. 그는 미리 준비한 강목을 잡아들고는 다짜고짜 하워드를 덮쳤습니다. 하워드는 강목을 겨우 막아대며 황급히 차를 타고 도망쳤고
올레그 역시 자신의 차에 탑승해 그를 뒤쫓았죠. 두 사람은 신호까지 무시한 채로 LA 시내 한복판에서 마치 영화 같은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워드가 자신의 저택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고 순간 안에서 경비원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며 올레드는 결국 하워드를 포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이 사건에 진티언이는 큰 충격을 받아 올레그와는 완전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당시 진티언이가 하워드와 불륜 사이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둘은 그저 친구 사이였을 뿐이라고 밝혀왔죠. 어쨌든 올레그와 이혼을 하게 된 진티언이는 새 출발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 지 그리 오래 지나지도 않아 진티언이의 인생은 가장 끔찍한 구간으로 향하게 되죠.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죠. 사건의 시작은 그녀가 이혼의 상처를 잊기 위해 바삐 살아보겠다며 일거리를 확 늘리며 시작됐습니다. 잡생각을 잊기 위해 일에 열중한다는 것이 너무 지나칠 정도의 촬영 스케줄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시작했죠. 바로 신경쇠약, 공황 등 몸 상태가 한계에 이르게 되며 어느 날 진티언이는 실신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의사는 사태가 심각하다며 모든 촬영에서 중도 하차를 권했죠. 그리고는 이 모든 게 정신이 피폐해져서 벌어진 부작용이라며 정신병원에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체계적인 치료법이 자리 잡힌 오늘날의 병원과는 다르게 당시의 정신과 치료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가혹했습니다. 흥부를 가라앉혀야 한다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침대 시트로 몸 전체를 결박해 버린다거나 뇌를 리셋시켜야 한다며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오늘날에는 마취를 하는 등의 안전하게만 진행한다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입증을 받은 치료법이지만 체계가 없었던 당시에는 고문 수준의 극심한 고통을 그대로 느끼도록 방치했으며 그 횟수도 무분별할 정도로 남발했죠. 이러다 보니 진티언이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도망가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은 그녀를 짐승 사냥하듯 제압해 철장에 있는 격리실에 감금했죠. 이곳에서 진티언이는 무려 1년 반 동안 수많은 전기 충격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3년간의 기억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병원 측은 1년 반이 지나서야 진티언이가 호전됐다고 판단하고 퇴원을 허락했죠. 그러나 호전된 것처럼 보였던 진티언이의 증상은 그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긴 했건만 진티언이는 오히려 더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이 시기 진티언이에게는 첫째 아이인 장애인 딸 말고도 둘째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제정신인 상태가 아니었기에 아이의 육아는 친정어머니가 도맡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진티언이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고통을 영원히 끝내자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천만다행이었던 게 그녀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난간 쪽에 서 있는 걸 본 이웃이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한 듯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줬습니다. 서둘러 경찰에 도착하며 진티언이의 시도는 미수에 그쳤죠. 자칫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으나 이날의 사건은 의외로 진티언이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민이 그냥 남몰라라 지나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걱정해주며 신고를 해줬다는 사실이 당시 벼랑 끝에 있던 진티언이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새 삶을 살아보라는 일종의 계시로까지 느껴져 진티언이는 이날 이후 연예인으로서의 삶까지 버리고 완전히 다시 처음부터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옷가게 말단 점원으로 취업해 일을 하며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해갔죠. 그러더니 몇 개월 후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정신병원까지 찾았습니다. 완치를 하고 싶다며 자진해서 입원을 청한 것이었죠. 다행히 이번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전 병원처럼 과학적인 치료법은 일절 쓰지 않았죠. 심리상담과 행동치료를 꾸준히 병행한 진티언이의 증상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이러다 보니 정말로 오랜만에 진티언이는 다시금 영화계의 문을 두드리기로 용기를 냅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한 영화감독이 그녀의 복귀를 격하게 환영해주며 비중이 낮은 역할이긴 했으나 진티언이를 캐스팅해줬죠. 진티언이의 복귀작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경쟁 부문에까지 초청되며 평단의 호평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약 7년 만에 배우로서 성공적인 복귀를 한 진티언이. 하지만 이로부터 불과 2년 후 진티언이는 영원히 할리우드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 시작은 한 남자를 만나며 시작됐습니다. 때는 진티언이가 짧은 여행을 갔을 때 하워드 리라는 석유 사업가와 안면을 트게 됐죠. 이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 이때까지도 진티언이는 완전히 회복한 상황은 아니었던지라 이따금씩 정신병원에 종종 입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하워드 리는 먼 곳에서도 꼭 비행기를 타고
면회를 와줬고 이 모습에 진티언니는 그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죠. 결국 진티언니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며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를 가리켜 내가 미쳤을 때조차 변함없이 날 사랑해주는 남편이라며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의 위기는 주기적으로 찾아왔죠. 정신이 불황한 진티언니는 공황 발작을 자주 일으켰는데 하루는 자신이 남편에게 큰 짐이 되는 것 같다며 당신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나와 이혼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워드리는 당신과 같이 살지 못하는 거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불행해 라고 답해 진티언니를 눈물 짓게 만들었죠. 진티언니는 이후 영화계로 복귀하지 않고 이 남자와의 하루하루를 축복이라 생각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이둘의 사랑은 하워드리가 7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끝이 났죠. 이후 진티언니 역시 70살의 나이에 오랜 세월 흡연으로 인한 폐질환으로 인해 그의 곁을 따르게 됩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가까운 가족만 참석한 소박한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당시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장애인인 큰딸은 휠체어를 탄 채로 장례식에 참석했죠. 하지만 그녀는 중증 지적장애로 인해 평생 부모를 알아보지 못했고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듯 그저 초점 없는 멍한 모습만을 보여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렇게 진티언니의 유해는 가족들의 조용한 배웅 속에 그녀의 마지막 동반자였던 하워드리의 곁에 나란히 안치됐습니다. 진티언니에 대해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인 진은 우리말로 유전자라는 뜻이죠. 사실은 진티언니의 우울증이나 정신병조차 타고난 유전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게 오늘날의 정설인데 인생의 어느 부분까지가 유전에 의해 정해지고 어느 부분까지가 환경적으로 극복 가능한지는 책 우리는 무엇을 타고나는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시작부터 쌍둥이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을 들려줍니다. 유전적으로 비슷한 걸 타고난 쌍둥이가 둘 중 한 명이 다른 가족으로 입양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면 환경에 따라 어디까지 바뀔 수 있냐는 것인데요. 유전자에 대해 총망라하는 책이기에 유전자의 의외의 역할까지도 알려줍니다. 심지어 인간의 얼굴이 비대칭인 이유도 사실은 유전자의 특징 때문이라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책에 실린 이 사진을 보면 가운데가 오바마의 실제 얼굴입니다. 왼쪽 사진은 오바마의 왼쪽 얼굴을 대칭으로 만들었고 오른쪽 사진은 오른쪽 얼굴을 대칭으로 만든 것이죠. 결과는 보시다시피 꽤 충격적, 묘하게 비슷해 보이면서도 분명히 다른 느낌의 두 사람이 나오게 되죠. 쌍둥이 얼굴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도 마치 이 원리와 유사한데 좌우 얼굴이 모두 유전자는 똑같지만 성장하며 뇌에서 각 얼굴 부위로 보내는 발달 신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좌우 얼굴이 자라면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전자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가득한 이 책은 달고 나면 웬만한 유전자 전문가가 된 듯한 뿌듯함을 주죠.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이 책은 더보기란의 서점 링크를 확인해보세요.